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장은진 작가의 작품 나쁜 이웃 준비했습니다. 현대인의 단절과 집단주의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예리하고 흥미롭게 끄집어내면서 진실이 숨겨진 채 거짓된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집단적 폭력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나쁜 이웃 장은진.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나선다. 쓰레기 봉투는 바늘로 찌르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임신한 여자의 배처럼 팽팽하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미처 봉투에 쑤셔넣지 못한 쓰레기가 검은 봉지에 담겨 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새 또 광고지가 너덜너덜 붙어 있다. 태권도 학원, 유치원, 피자 가게, 치킨 가게, 아파트 분양 광고지 등등.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벽에 기대놓고 거친 손놀림으로 광고지를 떼어낸다. 맞은편 404호 현관문에도 똑같은 광고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어찌된 일인지 요즘 들어 404호는 광고지를 제거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현관문이 더럽혀지는 걸 싫어하면서, 아니, 가톨릭 신자임을 알려주는 은색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걸 싫어하면서 말이다. 광고지가 십자가를 가리기라도 하면 노인은 광고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장 떼어가라고 쏘아붙였다. 광고지는 순한 노인을 화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404호 광고지는 근 2달 동안 계속 그녀의 손에 의해서만 제거되고 있었다. 신성한 종교적 상징이 상업성의 무참히 가려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떼어낸 광고지를 검은 봉지에 구겨 넣는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벽에 기대 놓았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으로 쓰러져 툭 터져버린다. 찢어진 빈혈 사이로 각종 쓰레기가 불길한 내장처럼 빠져나온다. 그녀가 틈서리로 쓰레기를 꾸역꾸역 집어넣는 사이에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린다. 괜스레 짜증이 난다. 엘리베이터를 놓친 게 노인 탓인 것 같아. 그녀는 쓰레기 냄새가 밴 손으로 404호 초인종을 누른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며칠 전 김장김치를 주려고 초인종을 눌렀을 때도 응답은 없었다. 어디를 간 걸까?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아기를 다루듯 2팔로 안고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봉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주차장 화단으로 간 그녀는 봉투의 터진 부위가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쓰레기 봉투 사이에 잘 세워둔다. 그러고는 검은 봉지에서 쓰레기를 꺼내어 허한 다른 집 쓰레기 봉투에 조금씩 쑤셔 넣는다. 이렇게 이미 버려진 쓰레기 봉투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면 봉투 한 장을 절약할 수 있다. 예전에는 늦은 밤에 쓰레기를 몰래 처리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솔직히 죄를 것도 없고 뭘 할 사람도 없다. 주인의 손을 벗어난 쓰레기 봉투는 더 이상 주인이 없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모두 처리하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다. 그녀의 우편함에 우편물 한 통이 꽂혀 있다. 수신인을 보니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다. 그녀는 그것을 반송함에 집어넣고 404호 우편함을 들여다본다. 우편물이 투입구까지 쌓여 있다. 그녀는 404호 우편물을 모조리 꺼내어 일일이 살펴본다. 각종 요금 청구서와 가톨릭 복지단체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대부분이다. 요금 청구서는 2달 전 것이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녀는 우편물을 도로 집어넣고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꽁꽁 언 손에서는 텁텁한 쓰레기 냄새가 난다.
그녀가 노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달 전이다. 슈퍼에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노인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노인은 어지럽다며 엘리베이터 대신 주로 계단을 이용하곤 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계단을 올라오는 노인은 무척 힘들어 보였다. 헬스간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등은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노인은 나머지 한 손으로 베이브 위의 카디건을 꽉 움켜쥐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냐는 그녀의 물음에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노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간혹 신자들이 노인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들도 초인종만 몇 번 누르다 돌아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녀는 404호 초인종을 가만히 누른다. 할머니! 할머니! 하고 문도 두드려 보았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신문 투입구를 열고 얼굴을 들이댄다. 순간 어떤 기운이 훅 하고 그녀의 코 속으로 강하게 스며든다. 단추구멍만큼 작은 그녀의 눈이 크게 벌어진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쳐들고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난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녀는 불안하게 손을 주무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 그러고는 다시 용기 내어 투입구로 얼굴을 들이댄다. 역시나 마찬가지다. 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40대 후반인 그녀에게는 이와 비슷한 냄새를 맡을 기회가 많이 있었다. 역겨운 냄새가 분명 투입구 앞까지 풍겨온다. 그녀는 코를 틀어막고 안을 살핀다. 베란다 창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투입구 바로 앞에는 신문이 쌓여 있고 단어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거실을 향하고 있는 검은색 단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설마? 노인은 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일단 자신의 집으로 호들갑을 떨며 들어간다. 일을 어찌해야 되는 거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딸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딸들에게 빠르면서도 간결하게 자신의 직감을 털어놓는다. 딸들은 그녀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404호로 간다. 겁 많은 큰딸이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그녀 꽁무니에 바짝 붙어 있다. 담이 큰 작은 딸이 용기 내어 투입구를 열고 얼굴을 갖다 댄다. 작은 딸은 얼굴을 들이대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외로 든다. 그러고는 거의 확신하듯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겁에 질린 큰딸이 세된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몸을 더욱 밀착시킨다. 그녀는 다급하게 계단을 타고 내려간다. 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 비명을 지르며 제 집으로 재빨리 들어간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경비실로 달려간다. 찬바람이 폐부를 찌를 때마다 쇳소리가 난다. 경비실에 당도한 그녀는 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을 연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 2명이 그녀를 보고 번갈아가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저기 404 할머니 요즘 보신 적 있으세요? 박 할머니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늙은 경비의 말에 그녀의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신중한 얼굴로 경비를 향해 귀를 기울인다. 저희도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경비실에 들르던 양반이
요즘은 동 안 보여서요.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관리비도 밀려있고. 경비의 말에 그녀의 짐작은 거의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 한 달 전부터 수시로 초인종을 눌러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안색이 안 좋아 보였던 게 생각나서 괜히 걱정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빨라진다. 그 할머니 이웃 하나는 잘 뒀어요. 아주머니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네를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래도 이웃이라고 한 번씩 들여다봐주니 그 양반이 인복은 있나 봐요. 아파트를 관심 갖는 분은 403호 아주머니뿐이라니까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10명만 있어도. 경비들의 입에서 그녀의 칭찬이 줄줄이 쏟아진다. 경비들의 말처럼 그녀는 아파트 내에서 열혈 아줌마로 통한다.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성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 대부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녀의 성미는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문제도 그냥 봐넘기지 못한다. 계단참 전등 소독 문제며 자치위원장의 자질 문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 관리비 내역의 투명성 보장까지. 재작년에는 관리비를 횡령한 죄가 드러난 관리소장이 잘린 일이 있었는데 그 선두에도 단연 그녀가 있었다. 관리소와 경비실이라는 관리시설이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단독주택만도 못한 관리를 받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 공동체의식의 결여가 그들의 태업을 부추긴 것이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의 주머니 돈은 야금야금 새나갔지만 그 돈은 세대당으로 따지면 푼돈에 불과해서 주민들은 손해라는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사람만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그나마 부당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녀의 그런 행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파헤쳐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가 자치위원장이나 분유회장 하면 딱인데 말이야. 왜 안 하려고만 하세요? 내달에 자치위원장 임기 끝나는 건 아시죠?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한 자리 딱 차지해야 아파트가 제대로 돌아가죠. 경비의 계속되는 칭찬에 그녀의 어깨가 조금 으쓱해진다. 솔직히 그녀는 감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덥석 집어삼키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뿐이다. 이런 일에는 적당한 사양과 수준 높은 겸용이 깔려 있어야 질이 격상되는 법이다. 지금은 그에 걸맞은 이력을 좀 더 쌓아야 할 때고 그럴듯한 명분도 더 필요하다.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결정타. 그녀에게는 만인의 환호와 인정을 받으며 단상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단지 완벽하고도 거칠 것 없는 위상을 위해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런 속마음을 내밀하게 감춰두고 짐짓 냉철하게 말한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할머니 행방이나 어서 알아보세요. 조금 무색해진 경비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옆 경로당 건물로 향한다.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 나선다. 경로당에서는 할머니 세 분의 음식 준비로 분주하다. 오늘은 동네 노인들이 모여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다. 압력밥솥 신호주 소리와 전부 주는 소리로 부엌은 소란스럽다. 글쎄, 우리도 그 할매 안 본 지 두어 달 됐어. 경우 없는 양반이 아니라서 어딜 가면 간다고 꼭 말하고 가는데. 혹시 딸네 집에 간 게 아닐까요? 아니요, 딸네 집에 갈 때도 항상 말하고 가는데. 그럼 그 딸네 전화번호 아세요? 나야 모르지. 그 노인네 자기 얘기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양반이 아니라서. 딸이 서울 산다는 것밖에는 몰라. 근데 뭔 일로 찾아?
그녀는 경로당 마루에 걸터앉으며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쉰다. 아, 할머니 집 현관문 구멍에다 코를 대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경비원들과 노인들이 일시에 놀라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무슨 냄새요? 확실합니까? 경비가 재우쳐 묻는다. 우리 집 애들도 맡아보더니 이상하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 신고 다니던 신발이 들어간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녀가 양손을 펴서 V자 모양으로 붙여 보인다. 노인들은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서로의 얼굴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본다. 우편함에 우편물도 쌓여 있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비들이 급박하게 움직인다. 아이고, 저랑 한번 가봅시다. 경비 한 명이 팔을 앞으로 내저으며 앞장서 404호로 향한다. 마음 급한 경비는 우편함을 힐끗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단을 2개씩 밟고 올라간다. 404호 현관문 앞에 선 경비는 소용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초인종을 3번이나 누른다. 경비의 행동이 못내 답답한 그녀가 쏘아붙인다. 아유, 소용없다니까요. 저 구멍에 코나 대보세요. 경비는 약간 주춤하더니 깨름직한 표정을 짓는다.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그래도 한번 맡아보세요. 완전히 막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얼른요. 그녀의 강건에 경비는 할 수 없이 덮개를 올리고 슬그머니 숨을 들이마신다. 나죠, 나죠. 긴장된 그녀의 물음에 경비는 눈동자를 굴리며 고개를 이리저리 내젓는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친다. 텅텅텅. 그때 누군가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늙은 경비와 관리소장이다. 그녀는 소장을 보자 경로당 할머니들과 경비한테 했던 말을 재빠르게 되풀이한다. 소장님, 문을 닫시다. 그녀의 낭창한 목소리가 좁은 시멘트 공간에 왕왕 울려 퍼진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주인이나 보호자 허락 없이 문을 따는 건 경찰 입회하에만 가능하답니다. 경찰이요? 경찰까지 부를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요. 아주머니 짐작이 맞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 일 없다고 쳐도 함부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일만 복잡해져요. 이럴 땐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게 뒤탈이 없어요. 웅성거리는 소리에 5층 여자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다. 상황을 대충 얘기하자 호기심이 발동한 여자들이 슬리퍼를 질질 끄집고 신나게 계단을 내려온다. 모두들 심심하던 참에 잘됐다는 표정이다. 좁은 계단참이 순식간에 수다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심각한 웅성거림이 한동안 계속 이어진다. 경찰 부릅시다. 관리소장이 단호한 결정에 순간 계단참이 고요해진다. 이대로 있자니 찜찜하고 할머니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으니 만에 하나 할머니가 저 안에 있다면 어차피 불러야 할 경찰이잖아요.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불러도 괜찮을 거야. 우리 애들도 분명 냄새가 난다고 했어. 신발도 그렇고 우편물도 그렇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관리비가 밀려있는 것만 봐도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그녀는 자신의 직감과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한 뒤 말한다. 그럽시다. 정식으로 경찰의 도움을 청합시다. 그녀의 강한 동조에 소장은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10분도 안 돼 파란색 경찰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다. 운전석에서 뚱뚱한 정복 차림의 경찰이 근엄한 자세로 내린다.
경찰은 가죽장갑 낀 손으로 허리춤을 한번 축혀 올리고는 아파트를 올려다본다. 관리소장이 경찰에게 몇 마디 말을 던지며 그를 안내한다. 경찰은 대만해 보이는 얼굴을 빳빳하게 들어올리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다. 뚱뚱한 몸 때문인지 본래의 습성 때문인지 행동거지는 거북이만큼이나 느려 터졌다. 민첩함이 요구되는 경찰이란 직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다. 아, 왔으면 빨리빨리 움직일 것이지. 성질 급한 그녀가 계담참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짜장스럽게 말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계담참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홍해처럼 양갈래로 갈라진다. 경찰이 계단참으로 걸어나와 발걸음을 멈추자 사람들이 다시 경찰을 둥그렇게 에워싼다. 경찰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며 신고자가 누구냐고 급한 듯 묻는다. 그 말에 그녀가 손을 들며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온다. 경찰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쏘아보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묻는다. 방금 전에 느리고 답답한 동작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사람을 노려보는 매서운 눈매며 빠르고 절도 있는 말투에서는 제법 경찰 냄새가 풍긴다. 경찰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든다. 계단잠이 수용 못한 사람들은 계단 위아래로 층을 이루며 빽빽하게 서 있다. 사람들은 경찰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경찰은 초인종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투입구에 바로 코를 대본다. 숨막히는 고요다. 무슨 냄새가 나긴 나네. 지나가는 말처럼 내뱉은 경찰의 말에 사람들은 더없이 술렁거린다. 5층과 3층 여자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희미한 비명을 지른다. 경찰이란 직업이 예리한 직관과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진단을 무엇보다 신뢰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확신을 다시 확인받았다는 생각에 일단 안도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다. 2달 동안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 머물러 있던 곳. 초인종을 누르고 창문을 바라보고 광고지를 떼어냈던 곳. 여자들의 두려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노인이 죽어 누워있는 곳이 안방이라면 5층 여자는 노인이 주검 위에서 누워 지냈던 게 되고 3층 여자는 자기 머리 위에 주검을 놓고 있었던 게 된다. 여자들은 불길한 기운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리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선다. 경찰은 철옹성 같은 문 앞에 모여있어봤자 소용없는 짓이라며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이 경찰 꽁무니를 개처럼 쫓아 모두 밖으로 나간다. 그녀는 현관문 중앙에 붙어있는 은색 십자가를 바라본다. 유난히 차가워 보이는 십자가다. 이번만큼은 저 십자가도 노인을 구원해주지 못한 모양이다. 영혼이 불쌍해. 예수를 믿어. 노인의 말이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 이번에는 하얀 강아지가 노인을 어디로 인도했을까? 노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건 죽음을 경험한 후부터다. 노인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알 수 없는 병을 앓아 죽었다. 그러고는 발인 날 관에 박힌 못을 뽑고 다시 살아났다. 노인은 자신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얀 강아지를 따라 강을 건넌 얘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죽음 너머의 세계. 그러나 아무도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다시 살아나려고 희한한 꿈을 꾼 것뿐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노인도 그들처럼 4, 5세계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노인의 말을 믿어준 건 예수를 믿는 자들 뿐이었고 노인은 결국 자기 말을 믿어준 그들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간다. 겨울바람이 매몰차게 몰아친다. 바람이 불 때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역한 냄새가 몰려온다.
우중충한 회색 구름은 하늘을 음험하게 수놓고 있다. 사람들의 어두운 시선은 모두 4층 베란다 창에 부박여 있다. 길 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시선에 동참한다. 중국집 배달원도 오토바이를 멈춘다. 방학을 맞은 꼬마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동물을 데려와 어른들의 말에 귀를 쫑긋거린다. 경찰은 제법 민첩한 동작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그녀도 사람들 틈에 끼어 초조하게 베란다 창문을 바라본다. 창문과 창문 뒤에 드리워진 짙은 밤새 커튼은 겨울 바람만큼이나 꽁꽁 맞물려 있다. 노인의 몸은 부패를 거듭해 몹시도 쪼그라들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날이 추운 관계로 생각만큼 심하게 훼손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 방 안의 공기는 온갖 세균과 냄새로 오염되어 있겠지. 그녀는 노인이 꿈에라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한숨을 내쉰다. 자신의 시신 좀 걷어달라고 한 번이라도 꿈에 나타나셨더라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다. 그녀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든다. 그녀는 사람이 죽은 것도 모르고 배부르게 밥을 먹었고 코미디 프로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사랑을 했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면 마냥 행복해했다. 노인은 착하고 좋은 이웃이었다. 먹을 게 있으면 언제나 그녀와 나눴고 그녀가 나눠준 음식에는 반드시 배로 보답을 했다. 성경 글귀 같은 말로 그녀의 열성을 칭찬했고 그녀의 자식들에게는 친할머니처럼 인자했다. 집안의 물건이나 기계가 말썽을 일으킬 때는 공손한 태도로 그녀의 남편에게 수리를 부탁했다. 잡상인의 초인종에 꼬박꼬박 문을 열어주었고 필요 없는데도 그들의 물건을 사주기도 했다. 그래서 매일 신문과 우유가 노인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노인은 불교나 개신교 전도사들의 방문에도 기꺼이 응했고 차까지 대접했다. 그리고 상대의 종교를 존중해가며 진지하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줬다. 노인은 남을 속일 줄도 기만할 줄도 몰랐다. 중졸학력인 그녀 앞에서 고등학력과 풍부한 교양을 내세워 잘난 척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결혼 22해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새 아파트로 입주하던 날 그녀는 앞집에 누가 살게 될지 무척 궁금했다. 노인이 이사를 온 것은 그녀가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이삿짐이라고는 장롱과 TV, 소형 냉장고와 세탁기, 자질구레한 세간이 전부였다. 인부들이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노인은 현관문에 은색 십자가를 정성스레 붙였다. 그녀의 인사에 노인은 사람 좋은 얼굴로 웃어주었다. 그녀는 짐이 옮겨질 때까지 계단참에 서서 노인의 가족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도록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식구는 5이었고 노인은 혼자였다. 변변치 않은 노인의 살림살이들은 안방과 부엌에만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했다. 2개의 방과 거실은 아무도 안 사는 집처럼 휑하니 비어져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필요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가끔 그 공간은 인근 성당에 다니는 할머니 신자들에 의해 잠시 채워지곤 했다. 아파트 뒤쪽에서 구급차와 빨간색 소형 소방차가 들어온다. 소방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다.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소방차가 점점 그녀 쪽으로 다가온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는 듯이 주시하는 것도 같다. 따지고 보면 경찰과 119가 동원된 것도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그녀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경찰에게 묻는다. 불난 것도 아닌데 소방차는 왜 온 거예요? 창문에 접근하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니까요. 저건 불날 때만 쓰라고 했는 차가 아니에요. 오렌지색 옷을 입은 119 대원 한 명이 급하게 차에서 내린다. 나머지 대원은 소방차를 최대한 아파트에 바짝댄다. 그런데 은빛 사다리가 4층을 향해 올라가다 중간에 멈춘다. 경찰이 양손을 허리춤에 갖다 대고 소방차로 간다. 4층을 올려다보면 경찰과 대원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러다 대원들은 다시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간다. 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녀가 경찰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묻는다. 더 큰 차를 보내준답니다. 차가 무슨 상관인데요? 사람이 문을 열지 차가 문을 여는 건 아니잖아요. 사다리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솔직히 뭐든 커서 나쁠 건 없잖아요. 경찰은 차분하게 기다리자며 금리를 보이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문득 경찰의 그런 여유가 부러워진다. 소형 소방차가 떠난 지 5분이 지나자 사이렌을 울리며 대형 소방차가 아파트로 들어선다. 위협적인 사이렌 소리에 아파트 창문이 하나둘 열린다. 열린 창문마다 검은 머리가 송송 박혀 있다. 그녀의 딸들도 창문을 열고 겁먹은 얼굴로 밖을 내다본다. 소방차는 꽁무니에 철없는 동네 아이들을 줄줄이 달고 와 멈춘다. 동시에 사이렌 소리도 멈춘다. 대형 소방차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강물처럼 불어난다.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있던 경로당 할머니들은 썩은 이빨을 드러내며 호들갑을 떤다. 다른 아파트 거주자들도 짝을 지어 구경 나온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처녀는 봉투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무리에 합류한다. 노인이 다니던 성당의 주임 신부와 수녀들도 한쪽에 서서 사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그녀에게는 검은 옷의 그들이 법봉을 두드리는 판사처럼 보였다가 순간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번에는 문제없이 119 대원이 기다란 은빛 사다리를 4층으로 쏘아 올린다. 다른 한 대원이 연장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여자들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대원들을 지켜본다.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떼지 않는다. 아이들부터 나이든 어른들까지 침묵한 채 고개를 들고 쳐다본다. 대원은 사다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한 손으로 베란다 철장을 부여잡는다. 그러고는 연장을 창틀 밑으로 쑤셔박는다. 알루미늄 긁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린다.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는다. 큰자까지 온 걸 보니 큰일이 생기긴 생긴 모양이네. 경로당 할머니들이 일제히 그녀 쪽으로 다가온다. 그 할매가 정말 저기 있단 말이요? 세상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아휴, 저 지경이 되도록 자식이랑 뭐하고 자빠져 있었을꼬? 아이고, 불효막심한 것들. 천벌을 받아도 싸지 싸. 자식 얘기가 나오자 그녀가 끼어들었다. 자식이 둘이라는데 뭐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노인네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자식 얘기는 뻔질나게 있었지. 둘 다 서울서 사는데 딸은 모르겠고 아들은 교수라더만. 저 아파트도 아들이 사준 거라고 자랑을 어찌나 있었는지. 사준 거라고? 전세로 산다던데. 누가 그러던가? 저 할매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 김할매한테서 들었어.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해주겠다는 듯 한껏 목소리를 낮춰 말한다. 저 할매 손자놈들이 서울대 다니는데 그놈들이 할매 보고 나가서 살라고 했다더만. 할머니는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촌스럽게 굴지 말라면서.
요즘 세련된 할머니들은 자식하고 같이 안 사는 거라고. 아이고, 자식보다 더 무섭네. 아들 며느리 눈치로도 모자라 손자놈 눈치까지 봐가며 살아야 한다니 원. 그러니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여다봤지. 아휴, 나무가 안 센 보살. 이웃사촌이라더니 아줌마가 자식놈들보다 낫네. 아마 복 받을 것이요. 할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린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진다. 근데 할매가 저 안에 있는 건 확실하지? 아휴, 심장이 벌렁거려 더는 못 보겠네. 없으면 저 사람들 수고스러워서 어쩐대. 날도 추운데. 할머니들의 말에 그녀는 119 대원을 구원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가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노인의 집에서 묵곤 했다. 남편은 술이 반잔만 들어가도 개가 되는 사람이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살림을 때려부수는 것이었다. 그럴 때는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상책이었다. 그녀만 없어지면 모든 게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그녀가 피신처로 선택한 곳은 앞집이었다. 노인집은 여러모로 편하고 부담 없는 곳이었다. 노인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 밤늦게 찾아가도 괜찮았고 남의 구질구질한 가정사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사람도 아니어서 안심이었다. 노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기거할 수 있는 빈 방도 2개나 있어서 가끔은 딸들도 함께 피신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면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럴 때는 꼭 친정어머니 같았다. 어떤 날은 노인과 함께 안방에서 밤을 보낸 적도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 누워서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꿈결처럼 들려주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무도 믿지 않는 얘기며 결혼과 출산, 매운 시집살이에 대한 얘기까지. 노인의 입을 통해 들은 자식들은 지극한 효자 효녀였다. 그런데도 명절이 되면 불은 안방에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다. 아마도 그건 노인이 한 최초의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신앙에 위배돼. 그녀가 노인 앞집에 사는 이웃이란 걸 알고 신부와 수녀 2명이 그녀에게 다가온다. 검은 옷이 검소한 인상을 준다. 테레사 할머니 앞집에 사신다고요? 머리가 희끗한 신부와 젊은 수녀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인사를 한다. 신부는 그간의 상황이 궁금한지 이것저것 묻는다. 그녀가 입을 떼려고 하자 경로당 할머니들이 나서서 그녀 대신 리얼하게 얘기해준다. 신부와 수녀는 수선스러운 가운데서도 성직자 특유의 진지한 자세로 얘기를 경청한다. 주일 안 지킬 분이 아니라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신부는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에 고개를 떨어뜨린다. 젊은 수녀들은 눈가에 얼룩진 눈물을 손등으로 슬쩍 닦아낸다. 수녀들의 손가락에는 목걸이처럼 생긴 긴 장미 묵주가 걸려있다. 바람결에 장미향이 묻어난다.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신부의 확신에 가까운 말에 그녀의 가슴은 무겁고 답답해진다. 누가 신고했대요? 그때 아파트 여자들의 무리에서 그녀를 겨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누구긴 누구야, 저 아줌마지. 한 여자가 그녀를 눈짓으로 가리킨다. 또? 이 아파트에 일만 생겼다 하면 저 아줌마는 꼭 낀다니까. 아유, 하여튼 잘났어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잖아. 사람이 너무나 돼도 못 쓰는데. 아우, 저 아줌마 남편은 얼마나 피곤할까. 따발총 같은 말 때문에 매일 들볶일 거야. 그러니까 사흘이 멀다고 쌈박질이지. 살림이 남아나질 않는데. 낱말하기 좋아하는 아파트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겨울바람을 타고 윙윙거린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다리에 매달린 대원만 애절하게 바라본다. 빨리 문을 열어주기를. 그녀의 눈빛은 더욱더 간절해진다. 근데 할머니가 있는 건 확실하대요? 그거야 모르지. 열어봐야 알지. 어머, 그럼 저러다 없으면 어쩌려고 그런데요? 저 아줌마 언젠가 한 번은 큰 코 다치지 싶어. 그래도 뭐 무슨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현관문 구멍에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난다나 어쩐다나. 정말요? 노인네 혼자 사는 집에서 나는 냄새가 다 그렇지 뭐. 저 경찰도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랬다던데요.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요? 근래 할머니를 보기라도 했어요? 아니,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우리 내기 할래요? 난 있을 것 같은데. 내기? 무슨 내기? 마트 옆에 근사한 뷔페가 생겼던데. 내일 점심 내기 어때요? 좋아. 그럼 난 없는 쪽에 걸지. 만약에 할머니가 있다면 이거 방송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게 보통 일인가? 노인네가 죽은 지 2달이나 방치됐다면 9시 뉴스에 크게 날 일이지. 방송 타면 뭐 저 아줌마만 좋은 꼴 나겠네. 왜요? 아, 청산 뉴스가 든 말솜씨로 잘난 적이 있는 듯하면서 인터뷰할 거 아니야. 또 알아? 그 덕에 그럴듯한 자리 하나 꿰차게 될지. 이러다 아파트 이미지 나빠져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 없는 쪽에 걸래.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다. 저들이 그녀의 잔잔한 가슴에 파문을 일으킨다. 무수한 확신, 불확신으로 인한 숱한 의심. 몰려드는 사람들, 시뻘건 소방차, 정복 차림의 경찰, 119 대원, 그녀를 향한 눈초리들,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 2달 후에 치러질 자치위원장 선거, 아파트 최초의 여성 자치위원장. 대원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추위 때문인지 가슴 안에서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불안감 때문인지 그녀는 알 수 없다. 노인이 정말 저 안에 없다면 무슨 망신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껏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이웃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졸지 호들갑스러운 여편네로 추락하느냐? 결정을 눈앞에 둔 순간이다. 저 대원이 지고 있는 연장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다. 감정 상태가 극에 달한 듯 그녀가 주먹을 꽉 움켜쥐며 속으로 외친다. 썩을 놈이 노있네. 날 위해 좀 죽어줘야겠어. 이제 늙어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할 순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신뢰와 정의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그만 내려오시오! 경찰이 대원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그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경찰에게 달려간다. 또 왜요? 앞뒤 창문 모두 안 열린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깟 창문이 뭐라고 그걸 못 열어요. 그것도 월치기도 아니고 전문가란 사람들이 창문이라도 부수면 되잖아요. 창문을 깨라고요? 그러다 할머니가 없으면 아주머니가 변성하실 겁니까? 없긴 누가 없어요. 그녀가 떨리는 음색으로 경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아저씨도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의심에 간다고만 했죠. 최대한 기물 파손은 줄여야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주인 허락 없이 파손했다가 나중에 문제 삼기라도 하면 그것도 골치예요.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열쇠공을 불러야죠. 나 참, 119까지 불러 이 난리를 피워놓고 이제 와서 열쇠공을 부른다고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좀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하여튼 우리나라 경찰들 계획성 없이 일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러니까 대형사고를 할 때마다 생목숨만 죽어나가지.
그녀의 말에 경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살을 찌푸린다. 사다리를 철수한 119 대원은 경찰에게 인사를 하고 차에 오른다. 덩치만 큰 차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돌아간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인근에 열쇠 가게가 있냐고 묻는다.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 친구가 열쇠 가게를 한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열쇠공 수고비는 누가 부담하실 겁니까? 경찰은 전화를 걸기 전에 관리소장과 경비에게 묻는다. 그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본다. 기껏해봐야 10,000원이 조금 넘을 텐데 다들 회피한다. 그녀는 경찰이 119를 먼저 부른 것도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낼 테니까 얼른 부르세요. 그녀의 말에 경찰이 비로소 전화를 건다. 출장이요? 언제 돌아오는데요? 아, 이거 급한데. 아저씨 휴대폰 번호 몇 번입니까? 경찰은 전화를 끊고 출장 중인 열쇠공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네, 경찰인데요. 여기 땡땡 아파트인데요. 거기 일 빨리 끝내시고 지금 좀 급히 와주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열쇠공만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던 일을 너무 오래 끌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핀다. 저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그녀는 모두들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 한가해 보이는 경찰은 실적을 올려야만 할 것이고 심술스럽게 생긴 저 경로당 할머니는 노인에게 꽤 큰 돈을 빌렸을지도 모른다. 노인이 없어진다면 갚아야 할 의무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등이 심하게 굽은 저 할머니는 노인에게서 치명적인 비밀을 들켰을지도 모른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터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세련된 옷차림의 저 할머니는 멋진 할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노인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교양 있는 노인만 없어진다면 그 할아버지를 자기 곁에 묶어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 주걱덕 할머니는 그동안 학식이 많은 데다 깔끔하고 경우 바른 노인이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웠을 것이다. 경비는 2, 3일에 한 번씩 경비실에 들르는 노인이 귀찮았을 것이고 노인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던 젊은 여자들은 푸짐한 뷔페 생각에 군침이 돌 것이다. 신부는 자신이 죽으면 사제를 모두 성당에 기부하겠다는 노인의 말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더불어 청순한 두 수녀는 노인 명의로 낸 재산이 얼마나 될지 머릿속으로 셈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TV나 영화로만 봐오던 죽음을 직접 겪는 순간일 것이다. 물론 그녀에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번잡한 상황을 정당화하면서 빛나는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모든 이에게 죽음은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싶은 그 무엇일 것이다. 왠지 허공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눈빛이 야비하게 빛나고 입술은 비열하게 뒤틀려 있는 것만 같다. 아무 일 없이 끝나버리면 섭섭할 것 같은 표정들. 무료했던 일상에 신선한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인상들. 며칠간의 이야기거리와 화제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 그녀의 눈에는 모두가 그렇게 보인다. 미니 승합차를 타고 열쇠공이 왔다. 열쇠공은 경찰과 함께 계단을 타고 404호로 간다. 사람들이 경찰을 따라 또 우르르 몰려간다. 심장박동 소리가 머릿속을 휘젓고 다리에는 힘이 없다. 그녀는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간다. 계단참에는 주로 남자들이 서 있고 계단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서 있다. 아파트가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4층을 올려다본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남자들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준다. 당당함과 위용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그녀는 그 자리를 마다하고 키 큰 남자 뒤로 숨는다.
열쇠공이 문을 열기 위해 투입구를 열어젖힌다. 어수룩해 보이는 열쇠공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불려왔는지 묻지 않고 열심히 도구만 만지작거린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경찰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모여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문을 열고 돈을 받아가는 것뿐이다. 그는 묵묵히 막대처럼 생긴 장비를 투입구로 쑥 집어넣는다. 장비가 들어간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열쇠공을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에 열쇠공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문이 열린다. 그것도 아주 활짝 열린다. 더불어 은빛 십자가가 문 뒤 어둠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진다. 문 앞에 무덕무덕 쌓여있는 신문 더미를 짓밟고 경찰이 먼저 들어간다. 뒤이어 관리수장과 경비를 비롯한 남자들이 수대처럼 뒤엉켜 안으로 들어간다. 신발도 벗지 않고 마구잡이로 들어간다. 어찌 보면 쳐들어가는 것도 같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주무르며 밖에서 기웃거리기만 한다. 그녀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굳이 그녀까지 들어가 살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냄새야? 어떤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소리에 그녀의 귀가 쏠깃해진다. 있나봐 있나봐. 아 어떡해. 계단에 서 있던 여자들이 부둥켜 안고 새된 비명을 지른다. 남자들의 부산한 구두발 소리가 밖에까지 비어져 나온다. 방문 여는 소리, 창문 여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갖다 붙이고 눈을 감는다. 그러고는 연신 속으로 중얼거린다. 신이시여, 제발. 에이, 없어. 그녀가 기도를 막 마쳤을 때 남자 하나가 현관을 나오며 큰 소리로 말한다. 여자들의 시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에게로 향한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이 화화해진다. 숨이 끊어지기라도 한 듯 그녀는 눈을 뜨지 못한다. 오히려 힘주어 눈을 더욱 꽉 감고는 신이시여를 다시 한번 외친다. 남자들이 하나둘 집을 빠져나온 소리가 들린다. 계단에 서 있던 여자들이 미심쩍은 듯 묻는다. 그럼 냄새는 뭐예요? 여자들의 질문에 그녀가 눈을 퍼뜩 뜬다. 나도 모르죠. 생선 썩는 냄새인지. 궁금하면 들어가 보시든가요. 남자는 볼장 다 봤다는 듯 손을 탈탈 털며 계단을 내려간다. 그녀는 활짝 열린 현관문 안쪽을 빼꼼히 들여다본다. 거실 바닥에 남자들의 흑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다. 아,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내일 올 줄 알았어. 사람이 죽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휴, 그래도 다행이지. 엄동설하니 이게 무슨 개고생이람. 아이 참. 아주머니, 좀 더 신중하지 그러셨어요. 열쇠 아저씨, 솜씨 끝내줍니다. 남자들이 집을 나오며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이 그녀의 귀 속에 모처럼 박힌다. 계단에 서 있던 여자들도 어느새 하나둘 자리를 뜬다. 그들은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 것을 그대로 전한다. 아이고 힘없는 노인네들 밥도 못 먹게 하고 에이, 잔뜩 겁만 집어먹었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경로당 노인들이 시부렁거리며 매몰차게 돌아선다. 아, 다 나은 감기 두루 도지겠네. 퇴! 한 아저씨는 코를 훌쩍거리다 가래침을 뱉는다. 에이, 싱겁다. 아이들은 다시 놀이터로 달려간다. 확실히 좀 알아볼 것이지. 방법이 얼마든 있지 않겠어? 자식들 전화번호 알아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경찰은 또또 뭐 했어? 사람들은 이제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늘어놓는다.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를 두고 이 난리를 피운 거라면 할머니 기분이 어떨까?
아유, 아무리 이해심 많은 할머니라도 두고두고 원망할 거야. 여자들은 서로 팔짱을 끼며 제 아파트로 들어간다. 무언가에 의해 먹잇감이 건드려질 때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개미들처럼 사람들은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구급차도 텅 빈 채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나온다. 그녀는 희망을 갈구하듯 경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묻는다. 정말 없어요? 경찰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는다. 다 봤어요? 베란다도 봤어요? 다용도실은요? 그녀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경찰 앞에서 아파트의 모든 공간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아파트 단면도라도 들이밀고 싶은 심정이다. 네, 샅샅이 봤습니다. 다 봤어요. 경찰은 조금 귀찮은 듯 대답한다. 문 뒤로 사라졌던 은빛 십자가가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며 그녀 앞에 더 모습을 드러낸다. 경찰의 지시에 열쇠공은 다시 문을 잠근다. 경찰과 남자 몇 명이 열쇠공을 에워싼다. 그들은 열쇠공이 쥐고 있는 장비를 신기한 듯 쳐다본다. 와, 대단한 물건이요. 그제서야 열쇠공이 환하게 웃어 보인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같고 자신의 직업에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같다. 문을 잠근 열쇠공은 우렁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한다. 출장비 10,000원입니다.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본다. 아파트 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다.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황망히 유리창을 흔들어 놓는다. 그녀는 동태처럼 흐리멍텅한 눈으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본다. 정말 없었을까? 사람들이 제대로 살피기는 한 걸까? 그때 갑자기 뭔가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녀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진다. 그녀는 거실로 가 수화기를 집어들고 경비실로 전화를 건다. 403호인데요. 아저씨가 직접 안방 살펴보셨어요? 전 베란다만 살폈어요. 그 방은 경찰이 살폈을걸요. 다른 경비도 관리수장도 안방은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꼼꼼히 살피던가요? 꼼꼼히 살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코딱지만한 방에. 사람이 서랍 안에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 그녀는 수화기를 급히 내려놓고 밖으로 나간다. 분명 냄새가 났다고.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녀는 404호 현관문에 붙어있는 은빛 십자가를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다 계단을 내려간다. 그녀는 경비실을 향해 뛰어간다. 안방에 작은 화장실이 있다는 걸 경찰은 몰랐을 것이다. 방문이 달린 벽에 화장실 문도 함께 있다는 걸 말이다. 안쪽으로 열리는 방문이 화장실 문을 가려버리면 충분히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노인은 주방 옆에 달린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안방 화장실을 주로 사용한다. 그녀는 노인의 집에 묵었을 때를 떠올린다. 노인은 가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다 타일 바닥이 미끄러지곤 했다. 그때처럼 미끄러져 내진탕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아니면 변기에 앉은 채로 베네똥을 싸고 죽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더욱 빨리 달린다. 바람에 휘날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코를 휘감는다. 그녀는 코에 들러붙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떼어낸다. 그녀의 손에서는 아직도 쓰레기 냄새가 난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